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공부할 김영혜라고 합니다. 상담심리학 분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 또 행동주의적 관점, 또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주요 관점에 이어서 인지치료적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 인지치료적 관점과 행동치료적 관점이 통합된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 과목에서 인지행동 치료의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이 전체 진행 과정을 가상의 사례인 마이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지역신문에서 치료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사회불안 치료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묻기 위해서 전화를 한 40세 독신남이었어요. 마이클은 사회적 상황 그리고 수행 상황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여러 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마이클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사례에 적용하는지 이해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법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중 3회기에서 다루어진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술인 인지 재구조화를 적용한 대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클이 실제 어떤 말을 하고 치료자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례, 대화체의 예를 보면서 점검을 해봅시다. 인지재구조화 대화예요. 이제 치료자가 처음에 그 마이클이 갖고 왔던 그 과제에 적었던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질문들.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동적 사고, 논박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실제로 말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보세요. 자, 치료자가 이러죠. 마이클이 쓴 걸 보니까 나는 틀림없이 이를 망치게 될 거야. 또는 뭐 나는 틀림없이 이 설교를 망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그 자동적 사고를 기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치료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쓴 거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생각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전하기 위해서라고도 하고, 이 생각에 우리 논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제 마이클이 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이를 망칠 거라는 증거가 뭐가 있지? 설교를 망치면 사제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증거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항상 아까 백이 말한 것처럼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내가 불안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건 또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반대 의견들도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항상 같은 플러스 방향이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이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런 증거가 있겠냐 이렇게 내가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찾은 것도 이게 썼겠죠. 아마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썼을 거예요. 근데 치료자가 좋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뭘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 물어봤죠. 논박하게 질문한 거예요. 자,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지금 그 신념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설교를 망칠 거라는 신념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클이 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설교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망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설교하기 전에 꼼꼼히 상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 생각에 되게 빈틈이 많았다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설교를 망칠 거야. 근데 그건 설교하기 전에 한 생각인데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지? 마이클의 생각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또 있을까요? 마이클이 이게 첫 번째 설교는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 논박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내가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지? 상담자가 내 남자가 얘기한 거에 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설교는 아닌데 그랬더니 따라오는 생각을 더 들어봐야겠죠. 마이클이 저는 이게 첫 번째 설교가 아닌데 다른 설교를 결코 망친 적이 없어요. 보통 설교는 어땠는데요? 전 대부분 잘했죠. 시작하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 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설교를 할 때면 두려움이 또 느껴져요. 흔히 우리가 이제 수행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높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불안이라고 하는 예기불안의 하나인데요. 마이클은 정말 그 얘기를 솔직하게 잘 하고 있죠. 망친 적은 없는데 항상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설교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느껴진다. 마이클이 이렇게 상세하게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치료자가 도움이 많이 됐다. 우리 치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내가 참고해 보겠다. 자, 마이클이 쓴 그 자동적 사고에서 그들은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마이클이 제가 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저는 신도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계속 느끼게 돼요. 이 생각이 설교 전에 하는 생각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설교하기 전에 망칠 거야 그것보다 설교를 하고 나서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그 생각이 더 힘들게 했다. 그거죠. 사실 설교하면서는 마이클은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생리적인 반응까지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는 행동도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인지적인 생각의 내용들도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인지행동 치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지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사례를 나의 현재 삶에 적용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도 조금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